두 번째 강력 사건 단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강력 사건은 단서가 이겁니다. 뭐죠? 한 차량이 꽁꽁 싸매져 있는데 폴리스 라인도 있고. 폴리스 라인도 있고요. 무슨 가게 같기도 한데요. 빨간색 간판도 있고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실까요?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난동.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예요. 오전 10시 57분 흉기에 찔렸다 살려달라라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명이 심정지, 4명 중상,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피해자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인근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10시쯤에 출근을 했는데 뭐가 자꾸 지나가더라고요. 아까 앰뷸런스 막 지나가길래 그냥 뭔가 그냥 누가 아파서 지나갔나 했는데 2대나 지나갔어. 나가서 보니까 그 경찰차들이 사건 사건들은 몰랐지. 누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함께 보시죠. 피자 가게 사장이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를 공격했어요. 3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니까 더 충격적인데 아니 도대체 왜, 반장님?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업주와 본점 사이의 갈등이 기본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점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고, 예. 또 주변의 상인분들은 또 점주를 옹호하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어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중지하기 위해서 본사 간부가 왔고, 네. 그분이 돌아가셨죠.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자 부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점주는 지금 이제 치료받고 회복했고요. 비극적인 사건인데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이렇게 칼부림까지 난 걸까요?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했는데 타일이 깨져 있다, 물이 새는 것 같다 등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해야 된다라고 거절을 했고, 이후에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강한 추정입니다. 피자 가게 사장 가족,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했다. 2년도 안 되는데 무상보수를 안 해줘서 갈등이 있었다. 지금 가해자 쪽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당연하죠. 이 부분은 사실은 혹시 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노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이 사실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얘기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하신 후에 이게 거의 본인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상당히 그 어떤 심리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은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트리거가 됐다는 건 조금 납득이 납득이 좀 어려워서 어려운. 그래서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면담이 필요하고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갈등과 다양한 조건이 혼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사 임원도 갔다가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본사 임원 그 자리에 왜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서울 한복판의 피자 가게에서 한낮에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적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평소 범행을 저지른 점주와 우호적 관계였다. 업체는 점주가 직접 골랐다라는 다른 얘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업체 선정 강제한 적 없다. 두세 곳 견적받아 추천했다. 점주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AS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서 점주 요청으로 중재하러 갔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되면 본사 쪽은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에요. 당황스럽고 본인도 난감하겠죠. 음.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업에서 여러 갈등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저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런 형태로 있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갈등을 중재할 때 보통은 중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분노가 이만큼 올라간 사람한테 거기서 앉아서 중재한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예. 그럼 중재를 하더라도 거기가 아닌 다른 어떤 제3의 장소를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지금 상태에서 어떤 인테리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깨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없는 데 가서 중재를 하셔야지. 근데 그 앞에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재 기술이 좀 조금 부족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이게 그냥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심리적인 부분도 좀 감안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건 어떤 팁이죠. 팁이죠. 예. 오랜 범죄 사건을 프로파일하셨기 때문에 가장 갈등이 점철되어 있는 곳 그 장소가 아닌 예. 제3의 장소에서 중재를 해야 된다. 좀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테일이 깨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중재한다고 하면 이제 화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범죄는 안 되죠. 그래도 그게 범죄는 안 지금 된다? 당연히 저런 형태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요. 가해자 가족과 본사 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자 가게 사장 가족, 가해자 쪽이에요. 사건 전부터 본사 갑질이 너무 심했다. 최근 1인 세트 메뉴를 만들라고 강요했다. 적자 나는 메뉴라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본사 쪽은요. 인테리어 관련된 어떤 리베이트도 없었다. 관련 없다는 거죠. 1인 메뉴는 판매율 떨어진 상황에서 제안을 했다. 생존을 위해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는 건 본사의 의무다. 사실은 어떠한 이유를 대도 이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사실은 합리화될 정당화될 수 수는 없죠.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으로 듣고 수사 과정에서 감안할 요소 그리고 재판 중에 또 감안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이제 후송이 돼 갖고 살릴 수 있었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명확한 거는 지금 갑질과 부당계약 문제는 지금 찾아보면 탐문에 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명확히 찾아갖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저거대로, 예. 살인은 살인대로 그렇죠. 마땅하게 수사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강한 처벌도 예상됩니다.